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나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즐거움보다는 피로감만 잔뜩 안고 돌아온 경험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 내가 거길 왜 갔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공허해지는 그런 기분 말이죠. 분명 반가운 얼굴들을 보러 갔는데 왜 우리는 만남 뒤에 더 큰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오고 간 말과 태도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의 얼굴과 분위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의 패기로는 덮을 수 없는 노년의 품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오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낡은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주변에 고고한 기품이 흐르고 사람들이 저절로 그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비싼 밥을 사도 돌아서면 혀를 차게 만들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진정한 품격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절제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우아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이 모임에서 죽어도 하지 않는 4가지 행동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이 4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어디서든 환영받는 어른, 닮고 싶은 선배, 그리고 스스로에게 당당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부와 성취를 과시하며 타인을 들러리로 만드는 행동. 둘째,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안주 삼아 씹어대며 유대감을 확인하려는 행동. 셋째, 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치고 들어가 대화의 주도권을 독점하는 행동. 넷째, 습관적인 불평과 부정적인 에너지로 모임 전체의 공기를 탁하게 만드는 행동.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 10년 만에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습니다. 화려한 양복을 입고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이 이번에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는지 떠들썩하게 자랑하는 어씨가 있습니다. 그는 비싼 술을 시키며 호기를 부리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어딘가 차갑고 불편해 보입니다. 반면 구석자리에서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B씨가 있습니다. 그는 낡은 재킷을 입었지만 단정합니다. 누군가 말을 할 때 깊이 고개를 끄덕여주고 자신의 이야기는 아끼면서도 적재적소에 따뜻한 질문을 던집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사람들은 어씨가 낸 술을 마셨지만 정작 연락처를 묻고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B씨였습니다. 이 짧은 장면 속에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돈과 성취를 다루는 태도, 즉 자기 과시의 문제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가진 것을 입 밖으로 꺼내어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꼭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모임이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자식 자랑, 부동산 이야기, 최근에 바꾼 차 이야기로 대화를 도배하는 사람 말입니다. 아유,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말이야. 연봉이 글쎄. 라며 운을 떼거나 요즘 골프장 회원권 시세가 어쩌고 하면서 상대방의 형편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풍요로움을 전시하려 듭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 심리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허영심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증거다. 그렇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부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 굳이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숨 쉬는 것을 자랑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자랑이 많은 사람은 역설적으로 내면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임에 나온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객을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청중인 친구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겉으로는 와, 대단하다, 좋겠다라고 맞장구 쳐주지만 속으로는 열등감을 느끼거나 상대방을 경멸하게 됩니다.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내, 누군 힘들어서 죽겠는데 눈치도 없나 하는 반감만 살 뿐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취가 운과 주변의 도움 덕분임을 압니다. 설령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먼저 배려합니다. 그들은 겸손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신의 빛을 감춤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을 빛나게 해줍니다. 이것을 동양 철학에서는 화광동진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빛을 부드럽게 하여 세상의 티끌과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강한 빛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불편하게 하지만 은은한 빛은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누군가 요즘 사업 잘 된다며? 라고 물었을 때 절대로 매출 액수를 말하거나 성공 비결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다 운이 좋았지 뭐.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다들 힘든데 그저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야. 자네는 좀 어떤가? 자신의 공을 낮추고 대화의 초점을 다시 상대방에게로 돌립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배려와 겸손, 그리고 여유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그 곁에 머물고 싶어 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남부럽지 않은 성취를 이루셨다면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 가치는 반감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침묵 속에 묻어둔 성공은 향기가 되어 퍼지지만 입 밖으로 튀어나온 성공은 소음이 되어 사람을 쫓아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 그 말을 삼키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입니다. 둘째, 말을 다루는 태도, 즉 험담과 가십입니다. 모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행동은 바로 그 자리에 없는 제3자를 도마 위에 올려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임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혹은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통의 적을 만듭니다. 야, 철수 그 친구 소식 들었어? 이번에 이혼했다던데 내 그럴 줄 알았어. 성격이 보통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시작된 대화는 순식간에 불이 붙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들어 없는 사람의 불행을 씹고 뜯고 맛보며 기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쾌감 뒤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신입니다. 남의 험담을 신나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듣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자리를 비우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욕도 똑같이 하겠구나. 험담은 부메랑과 같아서 반드시 내뱉은 사람에게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라는 구화지문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누군가 와서 남의 말을 전하려 할 때 세 가지 채로 걸러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 그 말이 좋은 말인가? 그 말이 유익한 말인가? 사실도 아니고 좋은 내용도 아니고 듣는 사람에게 유익하지도 않은 말이라면 도대체 왜 그 말을 입에 담아야 합니까? 품격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필터를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험담을 시작할 때 품격 있는 사람의 대처법은 아주 우아하면서도 단호합니다. 그들은 절대 그 험담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색을 하며 남욕하지 맙시다라고 설교하여 분위기를 깨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침묵하거나 화제를 자연스럽게 전환합니다. 아, 그래. 사정이 있겠지. 그런데
이번에 자네 손주 봤다면서? 사진 좀 보여줘봐. 이렇게 험담의 흐름을 끊고 긍정적인 주제로 물기를 돌립니다. 이것은 엄청난 내공이 필요한 일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자극적인 대화보다 서로를 축복하는 담백한 대화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사람의 격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로 결정됩니다. 남을 깎아내려야만 내가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타인의 시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없는 자리에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임이 험담으로 얼룩져 있다면 여러분만이라도 그 진흙탕에 발을 담그지 마십시오. 그저 미소 짓고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웅변적으로 여러분의 품격을 증명할 것입니다. 셋째, 경청을 다루는 태도, 즉 대화 독점과 말 자르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가장 치명적인 습관 중 하나가 바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모임에 가보면 마이크를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아, 그건 내가 아는데 말이야. 내 생각은 달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라며 말을 뚝뚝 끊고 치고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화를 주고받는 것 캐치볼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던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고 남의 말을 끊게 될까요? 그것은 자신이 살아온 경험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아집과 자신이 이 무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인정 욕구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추한 모습도 없습니다. 대화는 혼자 추는 춤이 아니라 함께 추는 왈츠입니다. 상대방이 발을 내디딜 때 나는 물러나주고 내가 나아갈 때 상대가 물러나주는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말을 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유대교 경전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으라는 뜻이다. 너무나 흔한 격언 같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말하기의 고수가 아니라 듣기의 고수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신나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줍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어? 대단하다 같은 추임새를 넣으며 상대방의 영혼을 춤추게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컷 떠들고 나서도 오늘 그 친구랑 대화가 참 잘 통했어. 그 친구 참 지혜로워라고 평가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모임에 갔을 때 3초의 법칙을 기억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말이 끝난 것 같더라도 바로 치고 들어가지 말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십시오. 그 짧은 침묵의 순간에 상대방은 자신이 충분히 존중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이어서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급하게 끼어들어서 내가 아는 척을 하는 것보다 잠시 멈추어 그 여백을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여유 있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그것을 주입하려 들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가르치려 드는 사람을 피합니다. 대신 물어봐 주십시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요즘 자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뭔가? 질문은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타인의 목소리를 높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임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넷째, 감정을 다루는 태도, 즉 습관적 불평과 부정적 에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은
만나는 자리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분위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면 음식이 짜다,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며 투덜대고 정치 이야기를 꺼내며 나라가 망했다라고 한탄하고 여기는 너무 덥다, 자리가 불편하다며 끊임없이 환경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몸에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 말로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하지요. 물론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고 세상 돌아가는 꼴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굳이 즐거운 모임 자리에서 배설하듯 쏟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은 순식간에 테이블 전체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나의 짜증과 불쾌함을 남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어린아이 같은 행동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아모르 파티에머 FATI, 즉 내 운명을 사랑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좋게 보라는 맹목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불편함과 고통까지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긍정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라는 뜻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남에게 전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편함을 속으로 사귀고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할 줄 아는 내면의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식당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때 품격 없는 사람은 뭐 이런 걸 돈 받고 팔아? 사장 오라고 해. 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모든 일행을 민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조용히 내 입맛엔 좀 간간하네. 그래도 오랜만에 자네들 만나서 먹으니 꿀맛이야. 라고 말하며 웃어넘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음식의 맛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과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불편함에 집착하여 귀한 인연과의 시간을 망치지 않는 대범함, 그것이 바로 어른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 자체가 불행하다는 것을 광고하고 다니는 꼴입니다.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은 그 자체로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랜만에 나오니 바람도 시원하고 좋네. 자네 얼굴 보니 옛날 생각나서 참 좋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임의 격을 높입니다. 불평은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습관이 배어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얼굴의 주름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의 향기입니다. 향기로운 말은 천리를 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 모임에서 절대 하지 않는 4가지 행동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돈과 성취를 과시하여 타인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둘째, 없는 사람을 험담하여 신뢰를 깨뜨리고 자신의 격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셋째, 남의 말을 끊고 대화를 독점하여 소통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넷째, 습관적인 불평으로 모임의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뜨끔한 부분은 없으셨나요?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가 떠올라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사실 이 4가지 원칙은 말이 쉽지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남을 깎아내려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고 내 뜻대로 대화를 끌고 가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품격이라는 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지혜가 덤으로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본능을 절제하고 타인을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치열한 수행의 결과물입니다. 마치 거친 원석을 깎고 다듬어야
영롱한 보석이 되듯이 우리의 인격도 매일매일 갈고 닦아야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번 모임에 나갈 때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마음속에 작게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기보다 가장 따뜻한 표정을 지으십시오. 지갑을 열어 돈을 쓰기보다 마음을 열어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돋보이려 하기보다 친구를 돋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불평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공허함 대신 충만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분은 정말 늙어갈수록 멋진 분이야.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누군가의 롤모델이 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이자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말수는 적어도 울림은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깊이가 있는 그런 그윽한 품격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사색을 돕는 소중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